예상보다 좀 빠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나 또 김영 전 부원장도 정치검찰의 피해자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은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은 무죄입니다. 황명선,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8명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략 한 4분의 1 가량이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이 삶이 파괴된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김영 전 부원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영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서 정치검찰의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지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글쎄요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면이 되니까 이게 점점 예상됐던 수순으로 자꾸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빌드업 같아 보인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사실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이건 저희가 많이 들어서 네.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무죄가 될 상이다 이 아예 관상까지 나왔어요. 품성이 착하니까 이건 무죄가 이런 글쎄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죄 주장을 하시는 말이 되는지 예. 상당히 이제 자괴감이 들고요.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2021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에 네.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유죄가 항소심까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대법원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 죄상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심각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그 해당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사면해 준다. 그럼 뻔한 연결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윤미향 씨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물론 저희가 사면한 것이 위안부 할머니인데 치욕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냥 단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미향 씨 등 관련돼서 진보 진영의 거미줄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거미줄에 걸릴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 재판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과 관련돼서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빌드업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광장이라는 어떤 그 단체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광장이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김성태 회장의 자금이 흘러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되고 광장은 여러 민주당의 전통적 정치인과 연결된 곳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현재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단돼 있지만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재판 진행이 만약에 무죄로 된다면 소위 말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어떤 형태로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사면이 될 거야라는 심증을 주게 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른 말을 안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미리 흐트러 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압박할 수 있는 것, 당신들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면할 거야. 네. 이런 식의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사면에 대한 군불대기 또는 빌드업. 근데 이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김용, 이화영, 정진상, 송영길 등 이 동지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퇴임 후 안위를 위한 군불대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 사면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말고 전체 국민 여론은 사면에 대해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팽팽한데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반대가 높긴 높아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나오죠. 김용 이 민주연구원장인가요? 부원장인가? 이 사람은 지금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도 확정도 안 됐어요 아직. 네. 그 지금 여러 명 정진상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전 이제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저거는 민주당이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사면이라는 건 어느 정권에 있긴 있었어요. 항상 논쟁적이고 논란이 많았고 예. 정치적으로 비판할 점이 많죠. 진영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했는데 네. 조국 윤미향 전 의원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때를 기다렸던 듯이 전부 이렇게 좀 나오면 그럼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은 전부 그냥 그 독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그 이재명 정권이 그야말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특히 가만히 보면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몇 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17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의 의원들이 하나의 스크럼을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에도 예.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 중도층 민심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게임이 제대로 되죠. 이렇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가면 말이죠. 이게 정권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자꾸 어떤 그 워낙 상대가 약하니까 네. 이런 자꾸 권한을 더 남용하려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